안녕하십니까. 싱가포르 시골에서입니다. 이번에 다시 쓴 기술적 분석이라는 2001년 9월 8일 그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숨과 크게 돌아가는 주식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의 새로운 지평을 연 시골 의사. 주식 경력 10년의 노하우로 공개 강연할 때마다 수백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시골 의사. 그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이 시간 시골 의사의 주식 인생을 들여다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 길었네? 네. 공기 좀 보셨습니다. 그래요? 네. 들어오세요. 예. 바쁜 시간 뺏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맨날 뭐 바쁜 척 해서 그렇지 뭐 바쁜 거야 뭐 있나요? 그냥 뭐 항상 할 일 없으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죠.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세요? 저는 이제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뭐 보통 웃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퇴근하고 뭐 어떻게 편안하게 쉬는 시간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 얼마 전까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거의 하루 3갑 피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배 끊었죠. 예전에 제가 칼럼에서 한번 담배 끊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같이 끊고 지금은 뭐 금년에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술은 과거에 이제 의사들이 보통 이제 전공의 시절에 인터미디언트 과정에서 보통 이제 음주량이 좀 많이 늘어나요. 지금 이제 음주는 가능하면 피합니다. 이유는 이 술이라는 것이 아무리 절제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술을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나의 모습이 틀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얼굴이 벌개진 모습으로 불쾌하다 그러죠. 그런 불쾌해진 모습을 이렇게 거울로 제 모습을 보면 저것이 나의 혹시 원래의 모습은 아닌가 뭐 이런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있어서 요즘은 술은 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담배는 현재로서는 뭐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를 그냥 보통 우리가 뭐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뭐 잔잔하게 받는 스트레스부터 혹은 뭐 이제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까지 제 역시도 똑같이 받고 뭐 똑같이 이제 어려운 일들을 같이 겪겠지만 다만 이제 그 스트레스 자체를 항상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 뭐 이기겠다, 내게 스트레스가 가해진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 스트레스에 강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을 즐긴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은 항상 부딪히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긍정적으로 그것을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애를 쓰는 과정이 뭐 가끔씩 이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또 뭐 그만큼의 또 고통은 다르겠지만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오히려 그것을 즐기려드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은 많았죠. 꿈은 많았는데 꼭 하고 싶었던 일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감이 온곡에 그저 뭐 마시는 일을 제외하고 뭐 음악이라든지 뭐 그리기라든지 혹은 뭐 춤추는 것을 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생각으로는 뭐 굳이 뭐 화가가 되겠다, 뭐 음악가가 되겠다 이런 거창한 꿈보다는 그냥 왠지 피아노 치는 사람 혹은 뭐 그림 그리는 사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뭐 실제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누구나 말은 쉽게 우정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거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어린 시절부터 공교롭게도 학창 시절까지 또 현재 나이가 들어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생에서 가장 성공한 부분의 하나로 그러면 제가 아끼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걸 꼽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랑의 어떤 개념이 남녀 간의 사랑이든 어떤 친구 간의 사랑이든 전혀 모르는 타인과의 사랑이든 간에 결국 사람이 어떤 대상을 상대로 느끼는 어떤 인식이라는 것은 사실 사랑하는 것과 반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역시도 과거에 그랬지만 반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고 또 그 반에서 살았던 것을 사랑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항상 실망하고 되물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많이 보아오죠. 이제는 이제 나이도 제가 감히 나이를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이제 제 나이 또래를 이제 생애 반 정도를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는 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점에서는 가능하면 예전에는 그 겉모습에 반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진지하게 내가 일이면 일, 사람이면 사람, 어떤 역할이면 역할, 이것을 과연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인가, 혹은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무력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져보고, 과거에 반해서 했던 일들이 가져왔던 시행착오들을 이제는 별로 겪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주식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건 언제나 책이다. 그래서 책과 함께하는 이 순간에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지금까지 제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하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일찍 돌아가셨던 저희 아버님, 혹은 선생님의 어떤 생각들, 말씀들,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 고비마다 제게 많은 가르침과 힘과 경계가 되어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선친께서 살아계실 때 작은 저한테 들려주셨던 말씀들이 지금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제가 발걸음을 놓을 때마다 그 자리를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어떤 중요한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어려움이나 역경을 겪을 때마다 또 불끈 한번 주목을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인터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기 좀 부처님처럼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저거 특이합니다 좀. 불상명? 네.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상을 보고 부상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부상은 아니고 저도 저 작가가 구체적으로 이제 작품을 배경으로 삼은 분이 누군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저게 제가 한국불교미술제에서 대상 받았던 작품을 아주 어렵게 제가 구입을 했던 것인데 친구는 이 조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안정감과 어떤 이분이 어떤 배경이 되신 스님이시겠죠. 이분 스님이 지금 현재 담고 계신 어떤 생각들과 저분의 어떤 표정 속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무언의 어떤 가르침이랄까, 무언의 어떤 생각들을 남겨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머리가 복잡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책상에 앉을 때 같이 한번 쳐다보고 마음속으로 대화를 한 것이 갑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제 마음이 혹시 나쁘지 않았을까요? 이런 대화를 혼자서 해보기도 하는데 일설에는 성철스님이 줄미웠을 때 모습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굳이 한번 추천할 읽어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책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제일 먼저. 내가 이게 알고 있는 지식이 옳은 것이다. 내지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도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믿음이 제게 없고, 또 만약에 책을 발간했을 때, 그것이 3년, 5년 후에 정말 내가 그 책을 다시 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책을 쓰는 시도를 몇 번이나 해봤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짚어봤을 때, 만약에 이걸 회수하고 싶으면 어떡하나. 그때는 이미 부러진 상황에서 그게 제일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사실은 2년 전에 이미 탈곡까지 끝난 상황에서 출판을 계속 이제 못하고 있는데 어쩌면 뭐 영원히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책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기법이라는 책들이 사실 뭐 일부 지금 요즘 뭐 책을 써서 인기 저자로 알려진 사람들이 사실 뭐 이런 책에서 군데군데 조금씩 따와가지고 마치 그것이 어떤 자기의 독특한 기법이냐 하는 이 혹세무민 현상을 보면 이렇게 봐라 이것이다 하고 한번 이렇게 내놓고 싶은 그런 어떤 약간의 어떤 치기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이런 어떤 기법적인 내용들이 알려지고 새로운 것들이 알려졌을 때 새로운 어떤 기법이나 이론은 사실 활용되어져야 될 것이지 적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한국 투자자들의 입장은 이런 어떤 기법이나 새로운 어떤 신비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대박률, 방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적용하려 들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의 이치를 적용하러 드는 그 순간에 이미 그것은 폐거하고 들어가는 것인데 아직 그 이치를 완전히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책이나 이론들이 활용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뭐 저도 뭐 이번에서 정도는 그동안 준비한 원고로도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적용되어질까 하는 어떤 걱정이 사실 좀 망설이게 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제가 그런 책을 쓰는 것은 아직도 많은 고민을 해봐야겠고 또 실제로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또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 의사라는 직업 내지는 의사를 만들어내는 교육 과정이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성에 대한 어떤 인식 과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게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참 그런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의과대 교육을 받고 인터미디언트 수련회 과정을 마치면서 생명에 대한 어떤 존엄성은 뭐 개인의 어떤 인격적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같이 배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아직 제가 훌륭한 의사냐라고 뭐 질문을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의사인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러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의사가 되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서야 의학의 길이 무엇인지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어떤 뭐 우리가 일화나 에피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항상 뭐 기억에 남는 환자들 예전에 제가 1차에 칼럼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참 가슴에 묻어든 환자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맛볼 수 있을 때 어떤 보람 같은 걸 느낀 에피소드는 많지만 정말 내가 의사로서 어떤 진지한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기쁨이나 어떤 회의는 아직까지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도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사실은 뭐 기쁨과 어떤 회의가 같이 이렇게 겹치는데 저를 포함한 모든 의사들이 이 직업에 대한 어떤 회의를 앞서기 이전에 이 직업에 대한 어떤 보람을 먼저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정정해야 이제 뭐 환자들과 어떤 관계 또 걸려든 사회적 어떤 의사들이 어떤 사회적 불만시력처럼 돼서 사회와 어떤 소원해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복원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로서는 뭐 어떤 에피소드를 제외한다면 그저 매일매일 회의하고 갈등하고 또 매일매일 즐거워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가슴에 오랫동안 남는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 아픈 기억을 남겼던 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가슴에 남는데 저는 과거에 이제 초급 의사 시절에 동그라미라는 이름을 가졌던 아이의 죽음을 제일 잊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마 제 평생 의사로서의 어떤 기억 속에 큰 영향을 미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초급 의사 시절에 뭐 태어난 지 이제 불과 뭐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가 집에서 기도가 막힌 상태로 병원에 왔을 때 제 눈앞에서 이제
신문을 거두어가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야만 했던 일이 있었죠. 당시에 뭐 여러 여건도 그랬고 주변에 의사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갓 1개월 전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 과정 속에서 놓여 있었던 그 기억들이 아직도 그 아이 죽어가는 모습, 그다음에 그 아이 부모님이 아파하는 모습, 이랬을 때 이렇게 또 강렬한 어떤 무력감이랄까,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이 세월이 뭐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의학 전공하시면서 그 내용이 예. 주식에 관심을 가지실 때 도움이 좀 되시던가요? 학교 다닐 때 전공이 예. 저는 대단히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 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뭐 철학적 관점에서 의사가 뭐 그런 주식 투자 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데 대해서는 지금 저는 뭐 대단히 이제 회의적인 입장으로 바뀌어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기반적인 어떤 투자 어떤 법에 어떤 질변을 이루는 어떤 학문을 익힌다는 측면에서는 의학이 그 가장 완벽한 어떤 기초학문이 아닌가라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다양한 어떤 자연과학의 어떤 기본적인 개론들, 그 다음에 행동과학이나 정신의학까지 포함하는 아주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들까지 의과대학에서 우리가 익히고 배우는 것들, 그 다음에 환자의 죽음과 생명을 다루면서 진지해지는 노력들, 그 다음에 아주 급박하고 응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어떤 직업적 어떤 운명들, 이러한 부분들이 주식시장처럼 아주 산만하고 때로는 긴급하고 때로는 또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는 곳에서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의사의 눈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유능한 의사의 눈과 같은 그런 안목이 주식시장에서 접목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요즘 농담처럼 후배 의사들에게 아주 주식 투자를 위한 좋은 준비 학문을 공부하고 있다는 농담을 던지는데, 지금 생각하면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그 과정들이 금융시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실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는 어떤 경우에 실수는 다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병원이라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실수를 하는 게 용납이 안 됩니다. 다른 직장과 틀려서 병원이라는 곳은 절대로 예방 가능한 실수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만 충분히 예방한 노력과 모든 안전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그로 인해서 어떠한 손실이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의 소명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에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어디서나 완벽주의자로 통하는 그가 주위 사람들에겐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친구분이시면서 동료 의사시고 그러신데 네. 불만 없으세요? 아유, 불만 많죠. 단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적이 굉장히 다혈질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자기 성질을 주체를 못해서 저희들한테 화를 풀 때가 있어요. 별 이유 없이 말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제가 또 왜 저러나 하고 이제 한 번씩 그럴 때 있고, 그 이외에는 굉장히 친구로서 본받을 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은 그냥 잠시라도 멍하게 있다든지 그런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한다든지 항상 이렇게 창조적인 그런 면이 굉장히 보기 좋고,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장애인,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는 제가 이렇게 저희 휴게실에서 들으면 시골의사 방에 진료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쉬다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는 특히나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하는 스타일을 배울 정도로 잘하고, 또 그런 어떤 따스함, 가슴이 따뜻한 의사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권에 대해서는 이 친구만큼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서당교 3년에 풍을 얻는다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나
그런 날에 정말 많습니다. 이게 뭐 친구 자랑도 아니고 저는 거짓말 할 줄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지 않고 그냥 던지듯이 말합니다. 야, 이거 내일은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너 두고 봐 하면서 이제 차트를 보여주죠. 보여주면 저는 그냥 유명해지기 전부터 속으로는 흥 하면서 그 다음날 확인해서 정말 그렇게 되었을 때 놀란 적이 한두 번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이거는 뭔가 지금 다른 그 소질이 있구나. 그 전까지는 이런 소질이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를 한번 큰 돈을 벌거나 유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그게 제가 알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선생님 TV 주식 투자 고수시잖아요. 강의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아는 바가 없으니까 뭐 이해까지는 좀 부족하지만 뭐 대단하시다고만 주위에 또 오시는 분들도 전화로도 문의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주위에 여러와 같은 상황에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처음에 특별히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시작한 건 아니고 대학 다닐 때 이제 엘리베이터 플레이 책에서 이제 지식이 권력이다 미래에는 그러면 지식이 권력인데 어떤 지식일까? 그러면 금융 지식을 제패하는 나라가 아마 세계를 제패하지 않을까 이런 거창한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화두를 떠들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렇다면 지식이 권력인데 그 지식 금융 지식 안에서는 어떤 것이 과연 금융 관련 전공자가 아닌 내가 그게 일부나마 편성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주식 투자가 아닌가. 친구들을 꼬드기기 시작했죠. 야, 미래 세계는 반드시 금융 관련 지식을 가진 사람이 주도한다. 주식 하신 지 벌써 오래되셨죠? 이제 10년 훨씬 넘었죠. 예. 지금 10년 좀 되셨는데 예. 뒤돌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 기억에 남았던 일요. 사실 저는 아직 주식시장에서 패자입니다. 이게 승리자가 아니고, 왜냐하면 어떤 물질의 단위로 봐서는 이제 뭐 유리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승패의 횟수를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저는 패자에 속하죠. 왜냐하면
불과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나마 주변으로부터 주식 좀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고 그의 소리를 듣기 이전의 세월 7년 이상의 세월을 가는 사실은 계속 시장이라는 최고의 상대로 패배를 하고 있었죠. 다만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을 시기니까 이제 용돈 투자에서 주식에 실패하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희생은 없었지만 물론 경제적 가치를 놓고 보면 조금 더 이익이 남는 쪽이었을지 몰라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승패를 몇 승 몇 패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다면 아직까지도 저는 주식시장에서 이겼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고 주식시장은 참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히 아주 무서운 지역인 것 같아요. 혹시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다면? 존경, 사실은 어떤 무의 상태에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낸 분들은 그것이 정권이든 무엇이든 다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제 좋아하는 분은 험프리 네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떤 시장 심리학, 투자 심리 그러니까 이미 주식시장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접근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한골 탈퇴해서 접근해하고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도 크게 무리가 없는 분들은 늦기 전에 빨리 떠나라 이런 조언을 저는 하고 싶어요. 투자 자체에서 힘들거나 보람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것은 특별히 제가 스타일상 맞이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 자신의 어떤 투자의 어떤 과정 속에서 느낀 어떤 안타까움이나 어떤 보람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본의 아니게 외부로 이제 좀 알려지고 또는 외부의 다른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입장에서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동안 몰랐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투자 현실이나 또 그 이외의 어떤 다른 내용들을 알게 됨으로써 좀 예전에 제가 미처 접하지 못했던 어떤 세계를 경험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저 안정적으로 큰 무리 없이 약간의 손실과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곡된 구조 안에서 거의 희생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입고 가는 어떤 다른 주변의 모습들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보기가 어려운, 요즘은 제가 아주 눈뜨고 보기 어려운 참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참상을 본 현실들이 오히려 좀 더 안타까운 생각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서 어떤 주식투자가 자살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던 것처럼 일주일 안에 자기가 이제 투자에 결행을 해서 어떤 주식 그때가 선물로 기억합니다만은 선물 투자로 한번 대박을 내지 못하면 자기는 그대로 죽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단순하게 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모든 사채업자나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압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한 주일 만에 옵션에서 대박을 내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죽겠다. 그래서 유서까지 써왔다 하면서 보여준 사람 앞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상투적으로 그분에게 아주 상투적인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그게 참 너무나 지금도 마음이 아프지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분이 삶을 정말 안타깝게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뛰어나다든지 혹은 다른 분들에게 저도 못하는 것을 항상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제가 의사로서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도 환자의 어떤 불편을 제가 깊이 이해를 하고 결국 환자 질병이 내가 가진 질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환자를 대하면 그 환자와의 저의 관계가 굉장히 원활해지고 치료 결과도 좋은데 환자가 가진 고통은 내가 가진 고통과는 다른 것이고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꼭 치료 결과도 좋지 않고 환자와의 인간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식투자에 있어서도 그래서 제가 아마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우리 환자분들을 제가 진료할 때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보려는 노력은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러한 노력이 아마 시청을 하시는 분들에게 켜들었다면 제가 예를 들면 질병을 이해하는 의사와 같은 입장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주식 투자를 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속내를 내가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역시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치기가 아닌가 좀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자주 들른다는 천등산 봉정사. 오랜 역사만큼이나 세월이 주는 진한 향내와 맑은 공기는 그의 생각을 거름지게 만드는 토대가 된다. 절이 정말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 벌써 나는데요. 그렇죠. 자주 보세요. 그렇죠. 여기만 해도 사실 대도시에서 살면 현대문명의 혜택을 이제 대도시에 살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대신에 이제 자연과 전통 문명의 세례를 한 몸에 받고 산다는 표현으로 여기만 해도 이런 데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화엄사상의 정통을 구현한 건축기법이래요. 그래서 항상 무 아래로 진행하면서 저기 부처님의 풍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건축기법이라고. 이제 의상대사께서 이제 원래 중국에서 황종을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창을 하실 때 원래 사찰을 원래 10차를 내셨다 그래요. 그래서 화엄 10차리라고 이제 부르는 사찰들이 낙산사, 부석사, 귀신사, 봉정사, 화엄사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현재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셨다고 주장하는 사찰은 한 20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기술적 분석이 뭔가 답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뭐 잘못된 어떤 허상을 쫓는 것일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제라도 지금 와보면은, 여기 이제 화면사찰이니까 뭐 여기 이런 이제 글씨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여기 이제 사찰에 보면은 제일 먼저 그 적혀 있는 것이 보면 이제 그 불림문자. 이 불림문자가 여기 사찰에 적혀 있는데, 이 불림문자라는 의미 자체가 돈은 이 문자로 설할 수 없다. 이런 것인데,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뭐, 이제 여기서 뭐 공부를 하셔서 득도를 하시는 과정도 보면, 뭐 어떤 교본 혹은 어떤 환경을 무슨 교환해서 경전으로 공부를 해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정신을 연마하고 스스로의 어떤 깊이를, 내공을 아주 키워나감으로써 이치를 깨닫는 공부를 하심으로써 득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경전으로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을 경계한다는 의미로 항상 버리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익히고는 그것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장 투자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투자가 있나요? 가장 이상적인 투자는 좀 뭐 시니컬하지만 사실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투자죠.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면 예를 들면 자기의 스타일이 무조건 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기 매매가 잦은 분은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고 또 명목적으로 중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시점을 줄이고 그래서 어떤 것이 정답이 존재한다기보다는 현재까지 나의 실패는 그 실패해왔던 방식을 버림으로써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틀린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이 어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실패했던 방법을 빨리 버리고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사실은 어떤 투자 습관이 뭐 예를 들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이 뭐 몇 가지 습관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말장난은 뭐 100가지 200가지라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정말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꼭 지킬 수 있는 한 가지의 습관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막 부동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백만의 사람을 부딪히는 정말 예측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위 안에서 내가 평상심과 부동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주식 투자에 앞서서 일단 마인드 컨트롤이나 뭐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어떤 심리 게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부동심을 찾고 항상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습관의 정책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뭐 제가 전문가라는 지칭 자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동의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투자자에 지나지 않는데 다만 저는 이제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들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점 그게 의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불합리한 제도나 체제 속에서 하고 싶은 말들은 많지만 그럴 기회나 어떤 권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이야기들 혹은 하고 싶거나 호소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었던 어떤 대변자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그 점에 있어서 아주 보람있게 생각하고 또 대변해 주었던 사람 이러한 어떤 기억으로 남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차라리 주식 전문가로서의 박현철보다 오히려 더 저 스스로도 바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제 고수가 따로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이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내가 어떤 삶의 어떤 한 국면마다 해서 그 국면에서 내가 내리는 결정들은 항상 그 순간에 치열한 고민의 결과죠.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엄히 예측하고 그것의 결과가 이러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확신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과정과 고비고비에서 아주 결정적인, 아주 어려운, 정말 고독한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인데, 주식 역시도 만약에 결과가 예측 가능하고 결과가 주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시장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것을 예측할 수 있고 완벽하게 그 시장의 어떤 흐름을 혹은 질서를 이미 짐작할 수 있다면 이 주식시장은 이미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텐데, 그런 어떤 본질적인 전제, 즉 예측 가능하다면 시장으로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 전제 자체가 무시되고, 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예측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연구나 노력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이 전제와 배치되는 어떤 생각들이 바로 망상과 꿈과 환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곁에 함께 해온 시골 의사. 주식과 함께 인생을 그리고 삶을 이야기했던 그에게 헤어지는 아쉬움은 크기만 하다. 그러나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을 의미하는 것. 주식을 향한 그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를 기억하는 투자자들이 남아있는 한, 시골 의사의 다시 쓰는 기술적 분석은 계속될 것이다.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서. 사이버 애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혹시 애널리스트 있으세요? 이 시골 의사님 좋아합니다. 그 시골 의사님 참 박식하시고 그 기미 투자자들 같은 사람들 너무 힘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요. 시골 의사님 거 텔레비 항상 나오면 생각했다가 새벽에라도 좀 보는 편이고,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됐고, 그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팬이 됐어요. 뭐 연예인들 좋아하는 것처럼 그분이 나온다 그러면 막 보게 되고 만나 뵙고 싶어요. 강의를 그만두시고 이렇게 가시면은 그동안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하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뿔뿔이 헤어지는데 그게 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웠고, 그분들에게 같이 모여갖고 주식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삶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주식 얘기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으면, 편안하게 얘기했으면 그런 생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화면에서 이렇게 못 뵌다는 게 섭섭하고, 그래도 저희 카페에 오셔갖고 자주 오셔서 회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동안 시청자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코너는 바로 증시 칼럼. 코스닥 시장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관 투자자 혹은 운용자 이런 분들의 혹은 이러한 어떤 기관들의 어떤 도덕성이나 혹은 능력의 잣대라는 것이, 특히나 코스닥 시장과 기관 투자자들의 문제점을 언급한 내용은 크나큰 반향마저 불러일으켰는데, 우리 주식 시장의 어두운 뒷면을 꿰뚫어본 시골 의사. 그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이 코스닥 시장이 시장으로 바로 서리면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행위들이 그러지만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이 존재하려면 그 존재의 한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코스닥 시장의 존재의 한 목적성은 조금만 키워주면 크게 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자금이 모자라서 클 수 없는 이런 회사들에게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좀 더 큰 꿈을 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한 목적성이라면, 그런 목적을 둔 시장에 뭐 노름판에서 노름하는,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는 회사라든지, 심지어는 뭐 무슨 철강 건설 소재를 수입해다 파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뭐 그 외에 뭐 각종 뭐 기상망치나 심지어는 뭐 오일 수입업자까지 다 무슨 넥트, 뭐 무슨 콤 이런 이름으로 등록되어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그 주권이라는 어떤 복권을 가지고 사고 파는 시장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사실은 저는 이 코스닥 시장이라는 시장 자체가 우리가 습다라 그러죠. 집고땡이 같은 어떤 그런 막 도박판보다 더 심각한 시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장의 승리 과정에서 배경이 되었던 부분들, 혹은 그 과정에서 커왔던 어떤 어두운 그림자들이 아직까지도 사실 일부가 지금 제거되고는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있던 아직 고름들이, 종기들이 다 터져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안감은 뭐냐면, 이제
곧 머지않아 터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접근을 더욱더 꺼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이 바로 서려면 한시바삐 코스닥 시장이 한목적성을 가지는 시장으로 정비가 되고 과거에 어떤 어두웠던 부분들 우리가 업무론적으로 굳이 접근하지 않더라도 삼척 동자가 보아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청산을 하고 넘어간다면 시장이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에 관해서 이제 문제점을 이야기하려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 반감, 이러한 정서적 반감이 왜 생겼느냐라는 점을 먼저 짚어봐야겠죠. 사실 시장이 하락을 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를 포함한 이 정권업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시장이 좋아지면 전원이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나빠지기를 바라는 주체는 하나도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때문에 올라야 될 시장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를 돌리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관 투자자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너희가 눈물을 나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실제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정보와 판단이 증권사와 소위 말하는 기관으로 불리는 이러한 제도권의 어떤 리포터들과 리서치들과 어떤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생사들과 그의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하고 손실을 보고 이익을 보고 하는데, 대부분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그것의 매개가 되었던 주체들은 그것에 본인의 잘못이 있든 없든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거죠.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가져오는 어떤 통렬한 반성을 하지 않고 그저 시장이 나쁘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하고, 시장이 좋을 때는 뒤책임지지 않고 계속 부추기고, 시장이 나빠지면 자기들만 살겠다고 달아나는 자세들은 그 기관 투자자 중에 속한 그 사람들도 생활인이고 직장인일 텐데, 이 사람들이 과연 똑같은 눈으로 개인 투자자를 보느냐, 손실을 본 사람들을 보는 마음이 똑같으냐. 그래서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모른다는 대문의 말처럼, 이 기관 투자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담당하고 있는 고객의 아픔을 말로만이 아닌 실체적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소간에 현재로서는 좀 회사의 고통이 따르고 분석가로서 다소 무한하고 창피스러운 일이 되더라도, 진짜 내 고객을 위해서 또 많은 어떤 선량한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 편에 서서 한마디 할 수 있는, 또 그 편에 서서 다소간의 어떤 어려운 위치에서도 정말 냉정하게 한마디 어떤 코멘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용기, 도덕성, 정직함, 그 외에는 서로 공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방송된 내용이 어떠한 형태로 또 어떠한 내용으로 방송되었는지를 사실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마지막 인사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감히 제 한 사람이 이야기